시청자 여러분, 요즘 날씨 참 많이 추워졌죠. 요즘 인천항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 몰려드는 거 보면 정말 그 서해안 시대를 실감합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찾아온 것 바로 이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이른바 환황의 경제권을 선도하는 정부기관이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기대가 많았죠. 기대에 미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청장님 모시고 나눠보고요. 또 좀 거대 담론으로 우리 서해안 시대 환황의 경제권의 미래의 모습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종철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자,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바닷가에 오니까는 날씨가 뭐 그 칼바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훨씬 바람도 많고 그러게요. 기온도 육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예. 자, 제가 듣기에는 청장님께서 감사원에 계셨었다고 얘기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지금 취임하신 지 여기 1년 1년 지금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1년 5개월. 아이고 그동안에 뭐 여러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네. 감사원에 당초에 계시다가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청장이 뭐 이렇게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제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이렇게 네, 많이 네, 받는 네.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제가 2004년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 감사원장께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내가 또 감사원의 국책과제 감사단장 할 때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휘를 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인연이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마 좀 운명적인 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로 가까이 가서 살고 싶고 또 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게 늘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공직 생활의 출발이 한강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한강을 관리하고 그러시군요. 이용 활성화시키는 그게 제 공직 생활의 처음 사주에 그 출발이었던. 숫자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주? 뭐 누구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사주의 물바다랍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물을 따라오는 또 이런 운명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오게 된 거는 그런 힘들이 제 내면에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실제로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원에서 이쪽 보고서도 쓰시고 감사를 하셨으면은 뭐 송도 쪽이나 이쪽 경제자유구역 쪽은 전문가시겠네요, 사실상. 내용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내용을, 지금 예. 감사를 하셨으니까 누구보다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경제자유구역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네. 그 개념에 대해서는 뭐를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규정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특별히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처음에 아마 경제자유구역을 대한민국에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는 우리가 이제 1997년에 IMF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국내에 외화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외환 보유액을 좀 늘려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해외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어떤 정말 기업 활동의 자유를, 글로벌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런 지역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그 지정된 데가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내 기업과 같이 이렇게 정말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성장해 나가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의 어떤 동력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자유구역들이 몇 개 있죠? 그게 중국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군데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중국은 저희들보다 훨씬 일찍 상해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상해 경제자유. 상해, 심천, 천진 그렇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국가급 이제 경제자유구역이고 기타 지방급 또 성급 경제자유구역도 있는데 소규모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상해, 심천, 천진 경제자유구역이죠. 저희 인천 경제자유구역도 바로 중국의 그 경제자유구역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보다 어쨌든 잘해야 될 텐데. 네. 자, 청장님이 최근에 주장하신 것 중에서 제가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는 원 글로벌 허브, 그렇죠? 네, 플러스 그렇습니다.
5 지역 개발 거점 예. 뭐 이렇게 허브 전략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인천이 그러니까 원에 해당되는 거죠. 인천이 그렇습니다. 글로벌 허브고 예. 5개 그 지역 개발 허브를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는데 따로, 예. 우리나라 지금 6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6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인천만 글로벌 허브로 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좀 삐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하는데. 그거 이제 그 경제자유구역을 그렇게 인천만 글로벌 허브로 따로 이렇게 그 설정을 해야 될 그런 주장의 근거,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크게 제가 그 주장을 펼친 거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의 국토의 면적이나 네. 또 이런 걸로 봐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처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바로 글로벌 허브를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 때 동부가 경제 허브, 애초부터 취지가 그렇습니다. 거죠.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했고, 근데 지정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지정해 달라고 하니까 네. 막 불가피하게 막 그 지정을 했는데, 그러나 그 경제자유구역들은 본래부터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개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지정 과정의 역사적 당위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들여다봐도 그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들여다보고 지금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허브가 될 만한 데는 지금 인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그다음에 인천항을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또 중국과 바로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글로벌 허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당초부터 그런 취지였다면 타 경제 구역들이 자기들은 글로벌 허브가 안 된다라고 삐칠 일은 없겠네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없고 네,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총장님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면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국가 발전 단계 전략적인 면에서 수출 제조업 위주 이제 이런 어떤 산업 구조에 네.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명제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수출 한국의 한계를 좀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총장님께서 주장하신 게 이 인천 자유경제구역을 소위 그 서비스, 제조업보다 그렇습니다. 서비스화 산업 전략 기지 같은 걸 말씀하셨어요. 그 네. 취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컨셉이 약간 좀 복합적이긴 한데 일단 첨단 산업 쪽에 많은 무게가 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첨단 산업은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적용 지역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들어와 줘야만 첨단 산업이 발전할 네. 수가 있는데 대기업 입지가 근본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은 지방과도 많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 뭐 대구라든지 의료 같은 경우는 대구, 오송 이런 쪽으로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산업을 두고 지방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또 첨단 산업만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0% 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당초의 지정 목적에 맞게 대한민국 경제를 굴려가는 하나의 큰 그 바퀴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된다라고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고용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건설, 자동차 산업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제조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이 바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게 바로 서비스 산업이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로 봐서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한민국의 서비스 산업의 전략기지로 가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주장을 총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소위 그런 첨단 산업 쪽에서 서비스 산업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놓은 어떤 가시적 조치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신세계 복합 쇼핑몰의 네. 유치라든지 이랜드를 또 송도에 유치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가시적인 거고요. 또 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영리병원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어떤 그 서비스 산업의 이동 네. 어떤 하나의 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저희들 지금 TF가 구성이 돼서 세부 작업들을 지금 하고 뭐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자 이런 인천 자유경제구역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시다 보니까는 아마 그렇겠지만은
소위 경제자유구역 특별행정기관을 지정해달라는 주장을 좀 하셨어요, 정부한테. 그게 이제 지금 예. 시민 단체들이 그거 갖고서는 말들이 참 많죠.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시민 단체들 주장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특별행정기관으로 되면은 혹시 이게 어떤 지방자치제에서 중앙행정부 산하로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이제 소위 위상변경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데서 지방자치제에서 자치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떤 반지방자치적 그런 주장 아니냐라는 요지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의회나 무슨 시로부터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 청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직접 좀 들어보시죠.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특별행정기관화라는 그런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도 않았지만 뭐 특별행정기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제 마음속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경제자유구역청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출장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위상이 낮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랑 각종 업무 협의를 할 때 굉장히 좀 힘이 밀리는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또 저쪽에서는 출장소 소장하고 상대하는 느낌으로 상대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보면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되는 특별한 행정수요, 개발 사업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행정기구를 두도록 이렇게 또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인천시에 소속된 출장소가 아니라 인천시에 소속된 특별행정기관으로 이렇게 어떤 위상을 상징적인 위상을 좀 높여주게 되면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다.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럼 그건 뭐 중앙정부하고 그렇죠. 제가 뭐 국가기관으로 가자든지 국가기관 소속의 특별행정기관으로 가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네. 인천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행정기관 출장소나 사업소나 이런 게 아니고 특별행정기관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지방자치 체제 내에서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잘못 알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혀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또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특별행정기관이라는 그 용어 자체만으로도 이미 네. 뭐 어떤 그 좀 이렇게 국가기관 아니냐 뭐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신 분들이 계속 말씀이 계신데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고 그 내용을 제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행정기관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또 지경부에 보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어쨌든 이미.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렇게 반박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이게 지금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 전문가신데 어쨌든 감사 전문가로서 지금 총장님이 맡고 계신 이 인천 자유경제구역이 근데 분명히 여러 가지 장점이 제가 봐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사업 속도가 예상보다 굉장히 늦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겠습니까? 사업 속도가 늦고 있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망가지거나 또는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의 재원이라는 게 송도에 매립된 땅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인프라, 도로, 공원, 상수도 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만들어 나가는 구조인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재원이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할 만큼 예산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도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뭔가니 제도적인 어떤 개혁이 안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면 당초의 지정 취지는 정말 기업들이 들어와서 특히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유로운 어떤 기업 활동을 하고 성장하는 이런 구조로 개념은 그렇게 짰는데 실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세 감면이라든지 투자 그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비자 문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굉장히 미약해서 외국의 기업들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여기에 와서 내가 기업 활동을 할 만큼 큰 매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떤 경기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니까 어떤 뭐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 재원 조달의 문제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지금
좀 느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그게 뭐 있습니다. 같은 결국은 선상의 제 질문인데 이제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투자 유치 부분, 네. 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참 저도 이제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 뭐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당초 계획보다 투자 유치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말씀하신 규제 문제라든가 조세 문제를 포함해서 아무튼 뭔가가 매력적이지 못한 그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뭐 매력적이지 못한 예. 부분들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이런 데는 아무튼 성공적으로 지금 소위 경제자유구역화가 이미 됐던 거고 예. 그런 데 좀 비교해봐서 이걸 좀 어떻게 타결을 해 나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적인 부분을 좀 매력 있게 이 지역 자체는 매력 있게 보여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은 네네. 그야말로 베스트 어,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는 뭐 다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지역적 여건, 예, 환경적 지역적 여건 여건 같은 이런 거는 것들은 뭐 굉장히 그렇군요. 매력적이라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내가 여기 들어올 테니 땅을 어떻게 주며 그다음에 그 뒤에 내가 회사를 설립해서 영업 활동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벽을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좋았는데 하게 구체적으로 되는 들어가면 거고. 들을수록 네, 네, 아이고 여기가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데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중국 같은 데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센티브. 싱가포르, 홍콩을 가도 저희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멈칫멈칫하게 되는 네. 투자자들이 멈칫멈칫하게 되는 그렇군요. 이제 이런 어떤 뭐 이를테면은 지금 영리병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영리병원 같은 것도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영리병원과 관련된 포지셔닝이 지금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영리병원을 지었을 때 혹시 이게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들을 하면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인천 예. 경제자유구역이 3섹션이죠, 그죠? 자, 송도, 그다음에 영종, 청라 청라. 3섹션 한번 우리가 쪼개서 구체적으로 네. 하나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죠. 예. 자, 먼저 송도 국제도시 이게 이제 지금 아무래도 네. 규모가 크다고 하나요?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셋 중에서는 뭐 지리적인 어떤 면적은 네.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아, 영종도가 그렇군요. 제일 영종이 크는데 좋군요. 그러나 제일 발전이 빠른 그렇죠. 이런 지역이라고 상대적으로 보여집니다. 송도가 좀 빠르죠, 다른 쪽보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게 지금 바이오 쪽, 그 삼성 바이오, 네. 삼성이 들어온다 그랬고, 셀트리온, 동아지약 이런 데서 지금 입주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네. 소위 그 바이오 메카, 바이오 네. 벨트로 이제 뜨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 산업이 여기 송도에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야말로 또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왜 이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오는지 그거 좀 어떤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거는 역시 입지입니다. 아, 예. 입지입니다. 이제 바이오 산업의 이제 특성이 아주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동물 세포의 배양이라든지 아주 정말 첨단의 생명공학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저 밑에 지방까지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송도 정도면 애들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니 이 바이오 생산품이라는 게 아주 조금 많습니다. 조그만데 어마어마한 가격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가 항공물류를 통해서 수출이 됩니다. 또 전량 거의 수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서 가까운데 를 또 선호하게 되고 또 삼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아도 그렇고 외국의 유명 제약 회사를 어떤 조인트 벤처로 네. 파트너십으로 들어오는데 그 회사들도 당연히 한국의 가본이 송도에 있으면 우리는 웰컴이다.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네. 자연히 여기가 바이오 메카로서의 클러스터가 네.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또 뭐 말씀 듣고 보니까 그야말로 뭐 세계 최대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인천공항 옆에 있고 네. 이 바이오 제품이라는 것이 또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저 이동 거리 같은 거에 당연히 그 네. 관련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바이오 메디컬 허브 조성으로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청장님이 좀 불편하신 부분은 예, 말씀하시죠. 예. 아까 그 지방자치제 이제 예. 그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두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한 그거 또 하나가 특별히. 소위 영리병원 예, 영리병원 문제, 예. 자 영리병원 문제. 지금 시민단체들이 시청자 여러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재벌을 끌어들여 가지고 소위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주장이 재벌들에게 소위 국민들 이렇게 건강권을 그냥 떠맡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의료에서조차도 귀족병원 만들어가지고 이게 양극화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네, 좀 그런 얘기죠. 걱정들을 그래서 하시고 걱정들을, 계시죠. 참 뭐 예.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는 당연히 걱정이겠죠. 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또 뭐 아무튼 참 격렬한 그 비난도 때로는 하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청장의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는 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예, 제가 뭐 이런 입장을 얘기할 때마다 그게 또 논란이 되고 막 이래서 하도 제가 입장 밝히기가 참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러나 또 항상 한 번도 안 밝힌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할 네, 때는 네, 또 제 네. 얘기를 소신이면 했고, 밝히셔야죠. 그래서 밝혔는데 크게 보면 이제 영리병원은 두 가지 그 제 나름의 그 논리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이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만 들어옵니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또 큰 인센티브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저도 외국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그날의 치안이 괜찮으냐, 내가 살기 안전한 곳이냐, 그 다음에 우리 애들 교육시킬 만한 교육시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가족이 병났을 때 이렇게 편하게 찾아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느냐를 가장 3대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근데 경제자유구역은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병원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투자 흡인 요인으로서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아주 기본 인프라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니, 기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바이오 메카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 동아제약 이런 어떤 기업뿐만이 아니고 대학들, 연세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캠퍼스에 들어오는 뭐 겐트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바이오 쪽에 강한 데입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각종 연구소들이 이미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메카가 되어 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부족한 게 바로 임상 실험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바이오의 수준을, 역량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또 하나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신성장 산업의 클러스터가 완전히 형성이 되는 이런 어떤 좋은 그 미래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리병원이 또 필요하다. 또 그 필요성 여부는 이미 참여정부 때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이 필요하니 법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단지 그때 입법적인 미비로 해서 몇 개 좀 세부 규정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개정해 달라고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 개정 요구하시는 문제도 조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그렇습니다. 왜 이제 앞서가느냐, 여기서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건, 저는 경제자유구역 청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청장의 첫 번째 미션은 뭔가니, 경제자유구역을 빨리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영리병원은 꼭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아주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추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그 사무 자체가 국가 사무입니다. 자치 사무가 아닙니다. 지금 병원의 설립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청장의 법률적인 어떤 의무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뭐 어떤 정무적 판단 뭐 이런 걸 떠나서 법률적인 의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추진할 수밖에. 네. 만약에 제가 그걸 추진 안 하면 아마 직무유기라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뭐 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예. 봅니다. 그 지금 청장님, 사실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자, 유학 가고 유학 보내고 싶은 애가 있는데 사실은 유학 자금 만만치 않죠. 네네. 뭐 기러기 아빠도 있다 그러지만 제 친구 기러기 아빠도 생활이 안 돼요. 예, 그냥 그러시죠. 라면 먹고 살아도 제가 불쌍해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부모들을 위해 가지고 예. 사실은 그 송도에 글로벌 캠퍼스가 생긴다 그러면 그게 귀에 좀 솔깃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돈 뭐 안 들어도 외국 대학에서 유학한 그렇습니다.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예. 근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건지 하고요. 예. 그런 어떤 플래닝이 가능한 건지 하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대학교 뭐 와서 이렇게 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송도 글로벌 캠퍼스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없는 아주 유니크한 네. 아주 그 개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한 10대 대학을 한 캠퍼스에서 공동 캠퍼스를 운영을 하면서 국내인과 외국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공부하는 이런 개념은 참 특별한 아주 개념이고, 그러게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그 비싼 학자금 내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국내에 똑같은 졸업장을 주고 똑같은 교육시설과 똑같은 교수들이 와서 강의하는 국내에 그런 대학이 있다면은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서도 여기서 그럼요. 생활하고 자격을 딴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 국부의 뭐 유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어떤 어떤 서비스 산업의 경상수지도 개선을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충분히 저는 그 플랜이 그런 어떤 플랜들이 가동이 네. 작동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국내에서 완전히 정착하고 또 이 글로벌 캠퍼스가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 동남아의 어떤 학생들한테까지 알려져 가지고 쭉 이렇게 몰려오도록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실제로 학생들을 뽑아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점을 대충 언제 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년 3월 달에 그 유력 주립대 스토니 브룩, 유력 주립대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스토니 브룩 탑 클래스 들어가는 그렇죠. 게 이제 스토니 브룩인데 스토니 브룩이 내년 3월에 처음으로 대학원 과정을 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지 메이슨 대학, 겐트 대학, 그다음에 스토니 브룩 이게 4개학과 학부 과정을 또 개설을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도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그렇다가 걸로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해보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자, 뭐 그 부분은 아무튼 모두가 기대하고 뭐 네, 대부분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는 청년이 개인적으로 참 그 영종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네, 이게 저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가깝고 가깝고. 아주 아름다운 섬이고 너무나도 세계 최대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공항이 있고 공항을 갖고 그렇죠. 있고요.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은 점들이 많은데 네. 그런데 이 영종도도 그동안에 뭐 브로드웨이다 뭐도 해가지고 계획들이 좋은 계획들이 많았는 게 지금 다 날아가 버리고 최근에 저 일본계 뭐 오카다 홀딩스인가 하는 예. 저 카지노계 카지노. 회사가 이게 또 뭐 카지노 건설해가지고 인천공항 측하고 뭐 MOU 체결하고 여기 지금 자유구역청하고 MOU 체결해서 이게 이중 플레이를 해서 이거 뭐 우리 갖고 노는 거 아니야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네.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종 하늘도시는 이 사람들이 뭐 카지노 짓고 복합 리조트 짓겠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카다 홀딩스하고는 저희들이 한 1년 넘게 오랫동안 협의, 대화, 뭐 협상 이런 걸 해왔습니다. 저는 뭐 오카다 홀딩스가 저쪽에 공항의 IF2 지역에도 들어오고 MDC도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우리를 갖고 놀려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보지요. 네, 이제 그분이 생각하기는 뭔가 카지노 산업이라는 건 집적의 산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안에 한 군데만 달랑 있으면 그게 절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입니다. 마카오, 라스베가스처럼 한 군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카지노들이 모여 있어야만 카지노의 어떤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저기 다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오카다 홀딩스가 그만한 대규모 자금을 동시다발적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만 이제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뭐 상당히 능력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두 군데 다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그걸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두 군데 다 한다고 해서 농락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굉장히 그건 카지노 산업의 특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그 영종도라는 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네네. 섬이란 말이에요. 저거 잘 개발하면은 뭐 서울에서 너무 가깝고 좋은데. 최고의 그거죠. 예. 그러게요. 이 지금 그 카지노가 뭐 발표된 것만 9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 이게 뭐 어디다 뭘 하는 건지 막 우후죽순처럼 얘기를 발표된 하는데 건 제가 실현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인가? 경제자유구역 청장으로 와서는 뭐 이제 두 군데죠. 영종 하늘도시에 들어오는 거하고 저쪽에 이제 공항의 국제무 단지에 들어오는 오카다 거하고. 홀딩스 거. 예, 딱 그 이제 한 사람 이제 투자자로 발표된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 발표는 아마 저희들의 어떤 검증 과정이나 저희들하고 공식적인 접촉 없이 네. 뭐 소문을 적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자의 일반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딱 두 군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연 영종도 개발 특별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지금 뭐 가칭 그렇게 잡혀 있던데. 근데 영종 그 개발 정부 특별법은 입장은 뭐 제가 이제 제주도의 예를 들여다보면 제주 자치도시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는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규율을 받고 그 법에 보면 굉장히 그 규제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풀려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종도도 제주도만한 가치가 있는 땅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공항을 끼고 있고 아름답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수도권하고 영종도 저 가깝고 북쪽 가 보면은 제주도보다 더 멋있어요. 더 저 멋있죠. 북쪽 저 어디 저 무슨 저기 무슨 을왕리 이 뒤쪽 가보면 가면 너무 정말 멋있어요. 멋있죠. 네. 그리고 바로 중국을 맛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각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제자유구역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툴이 그렇게 어떤 제주자치도시 특별법과 같은 그런 강력한 툴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종도는 근데 땅이 전부 민간인 땅이기 때문에 조금 내버려 뒀거든요. 시간을 잃으면은 전부 그냥 이 난개발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영종개발특별법이라는 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자, 우리 인천자유경제구역의 세 번째 아들. 아니 또 세 번째라 그러면 또 그쪽 사시는 분들도 뭐 그 아들 중에 하나 우리 청라 예. 청라 얘기를 좀 하죠. 당초 계획은 첨단 자동차 부품하고 로봇 클러스터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쪽도 우선 그쪽으로 이주해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도 불만이 많이 나오고 사실은 뭐 아파트 주민 그런 거는 뭐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관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쪽에 지금 특성화 자유구 청장 입장에서의 특성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로봇랜드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로봇랜드를 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천시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제 저는 IHP 부지라고 있습니다. 청라의 이제 남단에 IHP 부지는 거기를 지난번에 첨단 산업단지로 지경부하고 오랜 협의를 거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첨단 산업 또 첨단 산업 단지로 지정이 되면 국내 대기업도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첨단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지만 나머지 구역은 국제업무 단지라든지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유통 물류 시설들,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할 생각이고 제 그런 어떤 계획이 최초로 결실을 본 게 신세계 그 복합 쇼핑몰 유치였습니다. 자, 청장님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금 인천 경제 자유구역의 세 아들 중에서 네. 송도, 청라, 영종. 근데 아무튼 송도의 개발 속도에 비해서 청라하고 영종이 사실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떨어지죠. 예. 송도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잘 가고 있다. 뭐 잘보다 상대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영종하고 청라는 이미 영종도 하늘도시고 청라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여기 잘못하면 이게 혹시 베드타운도 전락이 돼가지고 그냥 밤에 불 꺼진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에 대한 그 걱정과 불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인천 자유경제구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봐서도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면 안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송도가 제일 발전이 빠르고 영종 청라가 좀 더딘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송도는 이제 인천시가 이 땅을 가지고 저희 경제청이 그 땅을 팔아서 송도에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종하고 청라는 저희가 아니라 LH공사가 사업 주체였습니다. 특히 영종은 LH도 있고 리뽀라는 회사도 있고 또 저쪽에 가면 용유무인은 또 다른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종도는 특히 지금 더 어려운 게 그 땅의 주인이 대부분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땅의 주인이 민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상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원이 없으니까 결국은 투자자가 돈을 가지고 와서 보상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비까지 부담할 정도의 투자 유치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투자자 입장. 또 땅값도 상대적으로 송도보다는 훨씬 비싸고요. 청라도 송도보다 땅값은 훨씬 비쌉니다. 그렇군요. 여기 땅값도 비싸구나. 그래서 사업 주체가 지금 좀 다양화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니 토지가가 송도보다 많이 비싼 게 그게 발전이 더딘 그 아주 주요한 원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게 우선 LH로부터 땅을 좀 저희들이 좀 싸게 사가지고 그걸 이제 투자자한테 공급하는 이런 어떤 이중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신세계를 유치했던 그 땅의 부지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청장님의 생각 중에 왜 이런 거 있죠? 그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G2 이제 미국과 함께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은 대단한 나라가 이미 돼버렸는데 이 많은 중국 사람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 그렇습니다. 영종도에 부동산 처음으로 투자 시행이 이민제하고 영종도에서 이제 무비자 입국 비자 없이 이렇게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무비자 입국은 이제 뭐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나 네. 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됐고요. 아, 그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종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저희도 뭐 법무부하고 오랫동안 협의를 했고 법무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고시까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가는 이제 무비자로 가는 전 단계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랑 계속 앞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뭔가는 입국 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국할 때 여기 우리 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무비자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제 그런 제도를 시험해보고 이것도 괜찮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무비자로 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무비자로 당장 가기는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네. 좀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 이민자를 하면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 가능성이 실현성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 시간이 지금 뭐 그게 이제 고시가 되는 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라고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중국에 나가서 네. 우리가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좋은 투자 유치에 어떤 아주 어떤 그게 될 거다 이렇게 매개체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마켓 타겟이 중국 사람들인가요? 거의 뭐 중국 쪽에 아무래도 초점이 가 있고요. 뭐 일본 사람도 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지난번에 일본에 그렇습니다. 지진 나고 나서 뭐 방사능 문제 있을 적에 송도하고 이쪽으로 일본 사람들이 뭐 피신겸해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와서 아파트도 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런 예. 수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뭐 사실 그건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네, 네. 예, 아무래도 물론 일본의 이제 그쪽에 동쪽 지방에 이제 그 지진과 그다음에 원전 피해 때문에 네, 네. 어떤 기업들이나 사람들의 어떤 삶의 활동의 환경은 분명히 열악해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본을 떠나서 외국으로 갈 정도의 네, 네. 그 정도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고 탐문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청년이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게 소위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죠. 규제 완화 쪽하고 네, 그다음에 예. 조세 감면 쪽, 세금 예, 문제인데 예. 이 부분에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정부에 이렇게 좀 요구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은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예, 세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조세 감면의 혜택이 좀 그렇게 이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3년간 100% 법인세 같은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주는데 법인세 감면 비율이 외자 유치 그 부분만 딱 해줍니다. 이를테면은 총 뭐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 20억이 외자고 80억이 외자가 아니더라면 20억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죠. 거기다가 업종 제한이 있는 게 저는 가장 좀 약간 정부의 좀 어떤 개성과 이런 걸 좀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 관광, 물류, 제조만 이렇게 이제 조세 감면 혜택이 됩니다. 이럴 때면 다국적 기업의 본부가 온다든지 서비스 산업이 들어온다든지 IT라든지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이 들어올 경우는 지금 전혀 조세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이렇게 조세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확대를 시켜줬으면 하는 게 제가 정부에 좀 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예. 그 규제 완화 쪽은 무슨 공장 총량제 같은 거 그런 부분들. 예, 공장 총량제가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이제 하위 규정으로 이를테면 인천광역시 내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20%로 제한한다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즉 수도권의 인구 과밀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된다면은 뭐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은 첨단 산업 쪽, 그러니까 산업 쪽입니다. 제조업 쪽. 근데 저는 지금 무게 중심을 서비스 산업 쪽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런 부분하고 부딪히는 거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서비스 산업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 정비개혁법이라는 거대한 어떤 벽을 저희가 허물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의 논리는 뭐 저는 굉장히 꼭 그건 실현돼야 되는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지역균형 발전은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바람직스럽지도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산업 쪽으로 크게 이동을 했고
그 때문에 공장 총량제 때문에 불편한 사항들은 그렇죠. 점점 없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청년은 보통 우리가 뭐 절대로 보면은 좀 일반 시청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상대로 봤을 적에 다른 나라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아직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하고 매력적이지 못한 어떤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까? 아까 그 규제나 조세 문제. 지금 이제 저희하고 당장 이렇게 좀 막 경쟁 관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의 네, 대상이 네, 된 네. 홍콩, 마카오, 예, 그렇죠. 중국의 심천, 상하이 뭐 이런 데입니다. 네. 그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군요. 인센티브. 이를테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학 하나 끌어들이는데 뭐 600억, 700억씩 이렇게 그냥 현금 지원까지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겨우 50억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네. 또 뭐 조세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좀 낮고요. 네. 뭐 토지 공급의 조건도 저희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럼 뭐 그런 부분들은 비교가 당장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가 지난 8월 달에 우리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거를 네. 개정하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렇게 개발 사업하는 시행업자들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했죠. 강화시켰습니다. 강화를 네. 해가지고 이게 뭐 보니까는 국내 100대 건설기업 중에서 한 20개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 네. 실질적으로 소위 그 참여하기가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개발 사업에 정부가 도와주지 못하고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 차원에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거나 혹시 정부에 좀 건의한 사항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은 우선 이제 근본적으로는 네. 정부에다가 법과 시행령 개정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규정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누구도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하니 빨리 그걸 좀 개정을 해줘야 된다는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개정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 잠정적인 그 이제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개발 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개발 사업 시행 예정자라는 자격을 부여해서 그냥 잠정적인 포지셔닝만 이렇게 부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청년님 그러면 이런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뭐 이미 영리병원도 그렇고 아까 그런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시나 의회들하고 우리 갈등, 중앙정부하고도 뭐 그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인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갈등이 뭐 전체적으로 봐서 시의회 다수와의 갈등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일부 시의원님들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좀 얘기를 해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또는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양보할 만한 어떤 미들웨이, 중간 지점을 이제 발견을 해서 다시 어떤 타협과 어떤 상생의 묘를 발휘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도 중단하고 저것도 하지 않고 하는 거는 제가 경제자유구역 청장으로서의 어떤 법률적 의무와 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어떤 그 로드맵 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분들이 걱정하는 바를 충분히 듣고 그런 걱정을 좀 이렇게 캄프라치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보완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잘 하셔가지고 중앙정부가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세요. 중앙정부 저렇게 쌈박질들만 하는데 그냥 잘 하셔. 지방자치한테 오히려 좀 자치들한테 좀 배웠으면 참 좋겠네요. 자, 첫째는 우리가 세계 3대 경제구역 이거 뭐 홍콩도 있고 상하이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3대 경제자유구역에 어떻게 좀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고 얼마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만은 잠재력, 가능성 이거는 굉장히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그다음 심천, 상해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기가 죽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저런 데하고 어떻게 경쟁하겠느냐. 근데 또 다녀보고 하면서 점점점 제 머릿속에 명확하게 오는 거는 우리가 저기가 가지지 못한 경쟁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참 많다. 단지 우리가 출발을 늦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저쪽은 이미 풀로 다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활용한 그런 방향으로의 발전은 쉽지 않을 거다. 충분히 저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하고는 다른 컨셉으로 그러나 저기보다도 훨씬 더 나은 데를 여기를 내가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요새는 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런 뭐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년의 세월을 쌓아 올린 데고요. 또
샹하이 같은 데도 본래 샹하이라는 세계적인 국제 도시가 오랫동안 형성된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푸동이라는 걸 하나 더 했는데, 그냥 거기도 우리보다 훨씬 빨리 출발했습니다. 1980년에 아마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한테 단박에 그들을 따라잡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강점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좀 큰 소리 같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제 나름의 확신을 지금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김정일이 상해를 방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천지가 개벽을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가 뭐 네, 그랬었죠. 우리도 한번 뭐 천지 개벽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그 정말 그 국가 성장의 어떤 그 전략 거점으로서 전략 거점 전략 그렇습니다. 거점으로서 성공 당연히 시켜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저희들이 뭐 정말 강렬하게 열망하고 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장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인천 경제자구역맨 이종철 청장님께서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를 하나 쓰셨다 그래 송도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거를 듣는 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여기서 인터뷰 적겠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감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들려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 시인은 아닙니다만 송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어느 날 생각이 나서 하나 그러시군요. 쓴 네.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도, 이것은 파도와 바람과 갯벌, 꿈꾸는 사람들이 빚은 도시. 발길 가는 곳마다 새로움을 만들고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빛나는 내일이 있는 곳. 여기는 서해 푸른 바다, 다시 솟아오른 아틀란티스. 전설의 문명처럼 경이롭고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판타지의 무대. 쏟아지는 별빛, 춤추는 푸르름, 넘실대는 바람과 인간이 지어 만든 모든 것이 어우러진 곳, 여기 송도에 부지런히 하루를 만들고 계절을 가꾸고 역사를 이꾸어 가야 할 많은 길들이 남은 여기 송도요.